2월 17일 월요일, 월가의 거물들이 1년 중 가장 긴장하는 날입니다. 왜냐고요? 이날 자신들의 투자 성적표가 전 세계에 공개되거든요. 워런 버핏이 몰래 사모은 종목, 레이 달리오가 처분한 자산, 1,400억 원 이상을 굴리는 헤지펀드 매니저들의 포트폴리오가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문제는 이 정보가 공개되는 순간 특정 종목은 하루 만에 15% 급등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종목은 다음 분기에 86%가 매도되며 개미들만 덫에 걸린다는 겁니다. 올해는 설 연휴와 겹쳐 한국 투자자들이 놓치기 쉬운 타이밍이죠. 지금부터 이 운명의 날을 제대로 활용하는 법, 함정에 빠지지 않는 체크리스트를 전부 공개합니다. 13F 보고서. 이름부터 뭔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이건 월가의 큰손들이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의무 공시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그러니까 SEC가 만든 규칙이거든요.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00억 원 이상을 굴리는 기관 투자자라면 분기마다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물론이고 레이 달리오 같은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들, 심지어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기업이 운용하는 펀드까지 전부 포함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진짜 큰 자금을 움직이는 주체들이 지난 3개월 동안 뭘 샀고 뭘 팔았는지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는 접근조차 어려운 정보들, 예를 들어 버핏이 지난 분기에 구글 주식을 6조 원어치 샀다는 식의 구체적인 매매 내역이 숫자로 나옵니다. 이 보고서는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4분기가 12월 31일에 끝났다면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바로 이 타이밍이 2월 17일인 겁니다. 쉽게 말해 13F는 월가 거물들의 투자 지도예요. 어디로 돈이 흘러갔는지, 어떤 섹터가 주목받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단서입니다. 그럼 왜 하필 2월 17일이냐? 여기엔 달력의 묘한 장난이 숨어 있습니다. 원래 작년 4분기 투자 내역은 2월 14일까지 공시되어야 해요. 그런데 올해 2월 14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주말에는 증권거래소가 문을 닫으니까 공시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럼 다음 영업일인 월요일에 나오면 되지 않냐고요? 문제는 2월 16일 월요일이 미국의 대통령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날은 연방 공휴일이라 뉴욕 증시가 완전히 휴장해요. 그래서 공시 기한이 자동으로 그 다음 영업일로 밀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한국은 그때 설 연휴예요. 많은 투자자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월가에서는 폭탄급 정보가 쏟아집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굴리는 수백 명의 펀드 매니저들이 나 이거 샀어요, 나 이거 팔았어요 라고 동시에 고백하는 날이에요. 과거 사례를 보면 이 시점 전후로 글로벌 증시에 엄청난 변동성이 발생했거든요. 2월 17일, 이날은 자본의 방향이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는 운명의 날입니다. 13F 보고서가 공개되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25년 12월의 일입니다. 워런 버핏이 구글 주식을 6조 원대 매입했다는 사실이 공개됐어요. 그 순간 구글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단 10일 만에 15% 급등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마찬가지였죠. 버핏이 약 2조 2천억 원 규모로 신규 매입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주가는 30% 이상 폭등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환호했습니다. 역시 버핏을 믿고 따라가면 된다면서요. 2022년에는 TSMC 사례가 있었습니다. 버핏이 5조 7천억 원어치를 신규 매수했다는 공시가 나오자마자 주가는 단숨에 7에서 10% 뛰어올랐죠. 이게 바로 버핏 효과입니다. 거물급 투자자의 매수 소식은 그 자체로 강력한 호재가 되거든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버핏이 샀으면 나도 사야지라며 추종 매수에 나서는 겁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설이 움직였다는 신호만으로도 자금이 몰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런 급등세 뒤에는 무서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요. 바로 45일이라는 정보 시차 때문입니다. 공시를 보고 따라 샀을 때는 이미 버핏이 팔고 나간 뒤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TSMC 얘기를 이어가 보죠. 버핏이 5조 7천억 원을 쏟아부었다는 소식에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버핏이 반도체의 진심이구나라며 따라 매수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분기 보고서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버핏이 보유 지분의 86%를 팔아치웠다는 겁니다. 3개월도 안 돼서요. 공시를 보고 따라 산 투자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버핏이 이미 팔고 나간 뒤에야 매도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손실은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 몫이었죠. 이게 13F 보고서의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보고서가 공개되는 시점은 실제 매매가 일어난 뒤 최대 45일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건 과거의 기록이에요. 현재의 포트폴리오가 아닙니다. 45일이면 시장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금리가 오르고 전쟁이 터지고 기업 실적이 발표되죠. 그 사이 거물들은 이미 전략을 바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F 보고서를 맹목적인 정답지로 믿고 투자하는 건 매우 위험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를 단순 추종이 아닌 아이디어 필터로 활용하라고 조언해요. 10F 보고서에는 미국 상장 주식, ETF, 옵션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 함정이 또 있어요. 공매도 포지션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펀드가 특정 종목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동시에 그 종목을 공매도로 해지해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엄청 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립적인 입장일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 기관이 보유한 현금 비중도 10F로는 알 수 없습니다. 별도의 분기 보고서를 대조해야만 확인 가능해요. 펀드가 현금을 50% 쌓아두고 있다면 그건 시장에 대한 불안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13F만 보면 그걸 모릅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 이외의 국가 주식은 아예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 일본, 영국 주식을 샀든 팔았든 이 보고서에는 흔적조차 안 남아요. 결국 13F는 펀드 전체 전략의 극히 일부분인 롱 포지션, 그러니까 매수 위주로만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가 보는 건 수면 위에 떠 있는 작은 부분일 뿐, 수면 아래 숨겨진 진짜 전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1,400개가 넘는 기관의 보고서를 다 봐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퀀트 펀드나 인덱스 펀드는 분석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이들은 알고리즘대로 움직일 뿐이거든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사람의 판단이 들어간 펀드입니다. 먼저 가치 투자 분야에서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스 클라만의 바우포스트 그룹도 빼놓을 수 없죠. 클라만은 버핏만큼이나 보수적이고 철저한 분석가로 유명해요. 다음은 거시겨의 경제 흐름을 읽는 매크로 투자자들입니다. 데이비드 테퍼와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대표적이에요. 이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입니다. 기술주에서 바이오로, 에너지로 이동하는 섹터 로테이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행동주의 펀드입니다. 빌 에크먼, 댄 로브 같은 투자자들은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경영에 적극 개입해요. 이들이 들어간 기업은 대격변을 겪습니다. CEO가 바뀌고 사업 구조가 재편되죠. 이런 펀드들의 움직임만 제대로 추적해도 시장의 큰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13F에서 진짜 의미 있는 신호를 구분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신규 진입한 종목의 비중을 보세요. 만약 어떤 펀드가 처음 매수한 종목인데 그 비중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5% 이상이라면 이건 강력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펀드 매니저들은 자기 돈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이거든요. 5%는 결코 작은 비중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역발상 매수입니다.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보유 종목을 추가 매수한 경우죠. 이건 시장이 틀렸고 내 분석이 맞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에요. 보통 투자자들은 손실이 나면 매도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더 사는 건 바닥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군집 매수예요. 서로 다른 스타일의 여러 투자자가 동시에 같은 종목을 샀다면 신뢰도는 급상승합니다. 과거 AI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여러 헤지 펀드에 의해 군집 매수된 적이 있었어요. 그 후 주가는 크게 상승했죠. 단순히 누가 보유하고 있다가 아니라 신규 진입인지 비중 확대인지를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 신호가 겹칠수록 그 종목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 샀다는 건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왜 샀을까를 추론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설계 전략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세스 클라만은 보수적인 가치 투자자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변동성 큰 기술주를 샀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유행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그 종목이 가치주 영역까지 저평가됐다는 바닥 신호입니다. 클라만이 움직일 정도면 정말 싸다는 거죠. 데이비드 테퍼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 사람은 패닉 바잉의 고수예요. 모두가 공포에 떨 때 과감하게 들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테퍼가 악재 가득한 중국 시장에 진입했다면 이건 공포가 극에 달했다, 이제 바닥이다 라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투자자의 평소 스타일과 현재 시장 상황을 퍼즐처럼 맞춰보는 겁니다. 보수적인 사람이 공격적으로 움직였다면 그만큼 확신이 있다는 뜻이고, 공격적인 사람이 방어적으로 바뀌었다면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정보 수용자가 아니라 전략적인 투자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 2월 17일이 됐습니다. 보고서가 쏟아졌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로 공시 나오자마자 추격 매수하면 안 됩니다. 먼저 관심 종목 리스트에 넣어두고 추가 실사를 진행하세요. 공시 시점과 현재 가격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거물이 샀을 때 주가가 $100였는데 지금은 $120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진입했던 논리가 지금 가격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만약 주가가 이미 급등했다면 무리하게 진입하지 마세요. 단기 과열이 식고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반대 상황도 있어요. 내가 보유 중인 종목을 큰 손들이 파았다면요? 당황하지 말고 냉정하게 파악하세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판 건지 단순 차익 실현인 건지 말이죠. 만약 펀더멘털이 여전히 건강하고 내 투자 논리가 유효하다면 큰 손이 파았다고 해서 따라 팔 이유는 없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자신이 세운 투자 원칙과 큰손들의 방향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게 실전 대응의 핵심입니다. 13F는 참고 자료일 뿐 최종 판단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제 실전 도구를 알려드릴게요. 13F 보고서는 미국 SEC의 에드가 시스템에서 공식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일반인이 보기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추천하는 게 웨일 위즈덤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13F 데이터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여주거든요. 펀드별로, 종목별로, 섹터별로 필터링도 가능하고요. 국내 투자자라면 대형 증권사 리포트도 활용하세요. NHKB, 미래에셋 같은 곳에서 대가들의 포트폴리오를 정리하고 해설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글로 번역되어 있어서 이해하기도 쉽죠. 직접 분석이 어렵다면 ETF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GURU나 GVIP 같은 ETF는 13F 데이터를 기반으로 리밸런싱합니다. 헤지펀드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편리한 통로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도구는 도구일 뿐입니다. 정보를 얻는 건 쉬워졌지만 최종적인 투자 판단은 항상 본인의 리서치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판단을 맹신하는 순간 당신은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도구를 활용하되 스스로 생각하세요. 2월 17일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이 한꺼번에 공개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시장의 큰 기회와 변동성을 동시에 가져올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13F 보고서는 정답지가 아닙니다. 거물들의 시각을 배우고 자신의 투자 아이디어를 필터링하는 도구예요. 방향성을 읽고 자기만의 리서치를 더해 스스로 내린 결정만이 진정한 수익으로 연결됩니다.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체크하고 섹터 흐름을 파악하세요.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큰 손들도 틀릴 수 있어요. 그들의 지혜는 배우되 최종 결정은 당신이 내려야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지만 맹목적으로 뛰어들지도 마세요. 준비된 자만이 진짜 기회를 잡습니다.